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경기도의 중형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한 후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1년 전 세금을 절약하려 2주택 모두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을 했는데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다주택자 추가 세율이 부과되다 보니 부부가 각자 한 채씩 주택을 보유한 것보다 종합부동산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2채를 각자 소유한 부부와 공동 소유한 부부의 세금 차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아파트 2채 공시가격 총액이 20억 원인 아파트를 부부가 각자 소유한 경우 종부세가 지난해 168만 원에서 올해 366만 원으로 118%가 오르지만 같은 주택을 부부가 각각 공동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가 지난해 233만 원에서 올해 952만 원으로 309%나 급등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아파트 2채를 각자 소유했다면 종부세가 1인당 한 채로 계산돼서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추가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반반씩 2채를 보유해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로 분류가 되면 추가 세율이 부과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과거 헌법재판소가 2008년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려서 종부세가 개인별로 부과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부부 공동명의가 원래는 널리 알려진 절세 수단이었는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역차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종부세와 관련해서 2분의 1로 하는 경우에 2채가 되다 보니까 개인별 과세가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군요. 사실은 저도 이제 강의를 다니면서 이혼을 하기 위한, 이혼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그리고 상속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에 나중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도 공동명의를 미리 해놓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저도 사실은 이제 많이 추천하는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저도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과세 원칙에 준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좀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선영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나 봐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이혼 소송을 하실 때 서로 협의할 게 많잖아요. 네. 자, 그중에서 양육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나마 이제 서로 키우겠다고 다투면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안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죠. 네,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소송 중 서로 안 키우겠다고 상대방 부모님 집에 이렇게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법원도 상당히 난감하긴 마찬가지인데요. 그 양육 환경 조사나 상담 절차 등을 이제 오랜 기간 이제 진행을 하면서 한쪽 부모가 이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에 좀 독려를 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또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5살 된 딸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오갈 데 없던 저희 친언니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녔는데요. 처음에는 직장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찾지도 양육비도 주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어린이집에 몰래 찾아와 원장님께 별거 중인 사실을 숨기고 가족 모임이 있어 아이를 데리러 왔다고 속여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직 이혼 전이긴 하지만 이렇게 아이를 몰래 데려가도 되는 건가요? 남편에게서 아이를 데려올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혼 소송 직전인데요. 별거 중에 아빠가 아이를 몰래 데려간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빠가 데려갔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네. 네, 아마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원장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네, 뭐 서류상 비록 남편이 법률상 배우자이고 이혼을 하지 않아서 공동 친권자이기는 한데요. 오랜 기간 이제 별거로 홀로 양육해온 사연자의 평온한 양육 상태를 침해했다고 봐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남편이라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 지금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이제 홀로 양육한 부분이 네. 인정될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법원의 판단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법원이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그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해서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부모라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사례를 보면 그 아이 엄마가 별거한 상태에서 홀로 돌보다가 아이 아빠가 돌봐왔는데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고 이후에 외조부가 아이를 돌보오셨는데 아이 아빠가 이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배상금 문제 때문에 다투던 중에 학교로 찾아가서 외할아버지한테 간다고 속여서 아이를 데려가서 고아원에 데려가서 피해자의 수용 문제를 상담하고 개 사육장에까지 잠을 재운 후에 다른 아동복지 상담소에 데리고 가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아버지이긴 하지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처벌된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의 경우에도 비록 이제 어린 자녀가 아빠를 따라간 경우이긴 하지만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개 사육장에서 잠을 재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부모라도 처벌이 되어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사연의 경우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연의 경우에 네, 어린 자녀가 지금 아빠를 네. 따라갔는데 네. 이 경우에도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예. 보호 감독자인 엄마의 감호권을 침해한 경우로서 네. 미성년자 약취 유인을 처벌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내가 지금 남편의 동의 없이 그러면은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분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이걸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데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경우에 처벌 여부는 아이를 혼자 양육하게 된 경위, 그리고 아이를 탈취하거나 유인한 경위, 그리고 자녀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례의 경우도, 그러니까 이혼 전에는 배우자 모두 공동 친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아이 엄마가 주로 이제 아이를 양육을 하면서 평온하게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사례를 보시면 아빠가 이제 폭력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배우자의 폭력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 자체가 아이에 대한 아동 학대를 또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서 아이 엄마가 공동 거주지에서 아이를 데려 나온 행위 자체는 아이를 보호를 위해서도 아동 약취 유인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아기를 양육하던 엄마가 아이하고 집을 나가면서 법정에 서게 된 판례가 있다면서요? 예, 2013년경에 전원 합의체 판단이 하나 있는데요. 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아이 출산 후에 주로 이제 돌보던 중에 남편과 이제 이혼을 결심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출국한 경우에 이 경우에 약취 유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약취 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행위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요. 이제 이혼한 경우와 그리고 이제 같이 살고 있었던 경우 좀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부모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이제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해서 그 보호 상태를 깨트리고 자녀를 탈취해서 자기 또는 제3자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 미성년자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이제 보호 양육해 오던 중에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고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이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서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을 계속했으면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에 관해서 이제 뭐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치 유인죄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례 취지를 이렇게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나올 때 네. 어떤 방식으로 데리고 네. 나왔느냐, 네. 그리고 이제 데리고 나오게 된 원인, 네. 경위가 어떠냐, 네. 이걸 네. 보고 네. 판단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주로 누가 보호 네. 양육을 하고 네. 있었느냐 네. 기준으로 네. 이게 이제 약치 유인이 되느냐,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보군요. 네. 네. 오늘 사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인데요. 아이를 누가 데리고 나오느냐, 그리고 아이를 탈취하는 경우에 네. 이걸 약치 유인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양육권 관련해서 사실은 다툼이 굉장히 많은 네, 사안인데요. 김소영 변호사님 오늘 정리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신승훈의 I Believe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